안녕하세요. 모건공방입니다. 오늘은 서랍을 만들 건데요. 서랍 앞판은 라이브 엣지 미러와 같은 물박달나무로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물박달나무는 박달나무 중에 물가에 산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옆판은 체리를 사용할 겁니다. 가구에 사용되는 벚나무는 길에서 볼 수 있는 벚꽃나무하고 다른 산벚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벚나무, 영어론 체리, 일본어론 사쿠라입니다. 8만 대장경의 60%가 산벚나무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박달나무입니다. 가재단을 하기 위해 자를 부분을 표시하고 잘라줍니다. 수압대패는 평평한 표면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손으로 눌러 밀면서 평평한 표면을 생성합니다. 수압대패로 한 면을 잡았으면 반대 방향의 면은 자동대패로 깎아줍니다. 수압대패와 다른 점은 날이 상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대패는 수압대패에서 가공된 면을 기준으로 반대면을 깎아주며 핸들을 조금씩 돌려 두께를 조정합니다. 이제 정제단을 할 건데요. 한쪽 면을 직선으로 자르기 위해 합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저렇게 손으로 잡고 자르면 위험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옆판 체리도 같이 잘라야겠죠? 나무를 길게 같은 폭으로 자를 때는 리펜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리펜스보다 조기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조기대라는 말이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조기대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합성어인 것 같습니다. 옆판을 다 자르고 보니 두껍네요. 자동대패에 다시 깎아야겠어요. 서랍 옆판이 두꺼우면 보기도 싫고 무거우니 얇은 게 좋겠네요. 앞판은 서랍이 잘 열리고 닫힐 수 있게 1mm 정도 작게 재단해주고요. 옆판과 뒷판은 마구리 한쪽만 직각으로 잘라줄 거예요. 서랍의 앞판과 옆판의 결구 방법은 락키드라벳으로 해볼 겁니다. 우드라고 하는 우드워킹 잡지가 있는데 여러가지 결구 방법을 테스트를 통해 강도 측정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해볼 락키드라벳을 순위로 보면 세 번째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무는 한번 잘못 자르면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죠. 다시 붙인다 해도 나뭇결이 표시나기 때문에 이어붙인 자국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도 정작 자신은 잘 알고 있어서 찝찝함이 남습니다. 잘못하는 일을 줄이려면 같은 사이즈의 나무를 하나 더 준비해서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정치수보다 크게 잘라 딱 맞을 때까지 조금씩 깎아 맞춰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판과 옆판 결합이 잘 되었네요. 결합한 상태에서 서랍 깊이를 자질해 옆판의 길이도 잘라줍니다. 서랍의 뒷판도 락키드라벳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나무는 결의 직각 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밑판의 사이즈는 서랍의 정면에서 봤을 때 앞판 나무결 방향으로 치수를 잽니다. 서랍 사각들 안에 밑판이 끼워지기 때문에 습도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생각해서 밑판이 끼워질 홈의 깊이와 서랍 내부 치수를 더하고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게 여유를 두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공이 끝나면 샌딩을 하기 전 조립을 꼭 먼저 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샌딩하고 글루를 발라 조립하다가 뭔가 잘못돼 조립이 안 되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샌딩을 시작해 볼까요? 샌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80번에서 120번, 220번, 320번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상판은 무슨 나무로 할까 고민하다가 10년쯤 전에 참중나무로 만들어 놓은 상판이 생각났습니다.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미싱다리 위에 상판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다리는 고물상에 버리고 상판은 보관해 두고 있었네요. 잘라야겠죠? 벨트 샌더에 넣어서 오래된 칠도 벗겨내고 면도 잡아야겠네요. 10년 넘게 굴러다녀도 썩지만 않으면 자르고 벗겨내고 갈아내고 하면 다시 새것같이 변하게 됩니다. 상판을 먼저 샌딩하고 싶네요. 글루는 다 말랐을 거니까 클램프는 풀고 서랍은 옆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참중나무 수피는 소나무와 비슷하고 가죽나무 수피는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부분적으로 튼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중나무는 먹구슬가,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가입니다. 나무의 이름이 참중나무, 가죽나무 이렇게 된 것도 먹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랍 뒷판 가운데에 나사못을 박아 가이드와 스토퍼로 사용할 겁니다. 바로 박으면 나무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2mm 드릴 비트로 먼저 뚫어주고 나사못을 박으면 갈라지지 않게 박을 수 있습니다. 오일 바르기 전 상판과 서랍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오일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나무에 오일을 묻히면 색과 무늬가 살아나면서 샌딩할 때 못 본 작은 흠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만든 사람이 아니면 찾기 힘든 흠인데도 자신이 찝찝해서 다시 샌딩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오일은 아우로라고 하는 독일 페인트 회사의 것인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천연 안료만 사용한다.
환경정책을 실현한다. 전 성분을 공개한다 등 나쁜 글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독일공업 규격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하며 인증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장 후 건조 상태에서 14세 이하 어린이가 빨아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오일은 나무에 충분히 스며들게 발라주고 스며들고 남은 오일은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내줍니다. 1시간쯤 뒤에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주면 은은한 광택이 올라옵니다. 완성된 라이브 엣지 미러 화장대입니다. 거치할 수 있게 거울 뒤편에 45도로 잘라 만든 판재를 붙였습니다. 거울을 저렇게 화장대 위에 올리게 되면 뒤로 밀착도 되고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두서없이 만든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건공방이었습니다.